새나개의 해피 뉴스입니다. 지난 상반기 새나개를 찾았던 주인공들 중 최근 새로운 소식으로 제작진을 놀라게 한 녀석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방송된 노견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강아지 다운이. 다운이가 이번에는 담까지 넘었다는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새나개에서는 안락사로 최후를 맞이하는 실험 비글의 안타까운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후 새나개 제작진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과연 실험 동물에 대한 대책은 이루어졌을까요? 장소 불문, 상대 불문, 열정적인 마운팅으로 보는 이를 경악해 했던 19금견 두부 기억하십니까? 두부에게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일일까요? 두둥. 그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빠빠빠빠바바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련사 강형욱입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오늘은 지난 상반기 동안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친구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 한번 만나볼까요? 새나개 제작진입니다. 네, 잠시만요. 지난 3월 새나개에 소개됐던 친구죠. 7개월 된 말갈량이 다운이와 한 집에 사는 12살 할아버지 마니입니다. 아저씨 이거 뭐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귀엽고 천진난만한 모습이었던 다운이. 아니, 엄마 쏠게. 하지만 보호자가 외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죠. 바로 얌전히 있는 노견 마니를 덮치는데요. 안돼! 안돼! 다운이를 피해 화장실 구석으로 몸을 피하는 마니. 다운이의 공격에 잔뜩 겁먹은 마니가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다운이가 공격을 멈추는 것 같죠. 그제야 조심스레 나와보는 노견 마니. 너무 안쓰럽다. 그런데 아니야, 가지마. 다운아, 또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엔 작정한 듯 마니의 옷을 물고 잡아 끌어내기까지. 힘없고 나이든 마니는 다운이에게 질질 끌려나가고 맙니다. 발버둥 치는 마니를 발로 헤드락 기술까지. 야, 이거 보통 녀석이 아니네요. 이거 혹시 노인학대 아닌가요? 그만해. 이러다 많이 잡겠다. 너 잡겠어. 그만해. 결국 마니의 옷까지 벗겨내고 맙니다. 아니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죠. 그렇게 마니를 구석에 몰아넣고는 아주 치세상인 듯 난장을 피우는 다운이. 그러다 또다시 마니에게 달려듭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 마니를 또 왜 건드려? 너 진짜 참 못됐다 너. 이렇게 둘이 남기만 하면 마니를 괴롭혔던 다운이. 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저는 제 기준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마니는 장난감이네요, 그냥. 움직이는 장난감이네요. 그쵸. 그리고 마니는 사냥되는 거가 사냥. 이건 안 돼. 마니한테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어디 숨었는데 이게 숨고 저 친구가 하지 말라고 프리즈라고 하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혀도 낼름낼름거리고 그나마 최선을 다해 나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우리 마니가 하는 거절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근데 그 이유를 좀 뒤져보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슬개골에 관련된 문제도 있어 보이고요. 노화가 좀 있어 보여요. 허리도 좀 이렇게 좀 굽어 보이고. 더욱 안타까운 건 늙고 연약한 몸으로 팔팔한 다운이의 힘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던 마니는 거절의 표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 다운이에게 끌려나가는 그 순간에 혀를 열심히 날름거렸던 건 마니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거절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마니의 거절을 다운이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 또한 큰 문제였죠. 애견샵에서 몇 개월까지 있었나요? 4개월, 꽉 채운 4개월 있었어.
어쩌면 이 친구도 되게 건강한 사회화 시기를 겪지 못했을 거예요. 사회화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는 그냥 적응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이해하고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거에 익숙치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어릴 적 애견샵에서 지내다 입양된 다운이. 그러다 보니 강아지들과의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건강한 사회화를 겪었다면 당연히 알아챘을 마니의 거절 표현도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저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첫 번째는 마니를 보호하는 거예요. 마니한테는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단 절대 안정적이고 이 친구가 뭐 오른쪽 왼쪽 점프를 해서도 올라오지 못한다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만 이제 확실하게 보장만 되는 거예요. 두 반려견을 위한 첫 번째 솔루션, 바로 분리였죠. 다운 나 많이 엄마 마트 갔다 올게. 힘없고 나이 든 마니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 분리벽을 설치하고 보호자가 없을 때도 더 이상 다운이가 마니를 공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솔루션은 사회화 시기를 놓친 다운이를 위한 사회화 교육. 다른 강아지들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다운이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죠. 서로가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지나가고 보호자 찾아다니고 이게 건강한 소셜 활동이에요. 저 친구들도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너 누구니? 너 뭐야? 네, 이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애기가 어때요? 애기가 지금 저런 행동을 한 번도 마니한테 보여준 적이 없다, 그죠? 네. 네. 근데 저렇게 놀아보는 거예요. 혼도 나보고. 다 해봐야 돼. 아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이렇게 좀 엉아들하고 예,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어머, 무서워. 표정. 아니요, 괜찮아요. 애들이 되게 젠틀해. 네. 오. 다른 강아지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노는 다운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몰랐던 강아지들 간의 예절을 알아갔습니다. 놀고 싶어. 안녕. 나중에 좀 더 밥 많이 먹고 올게. 너 털 너무 예쁘다. 너무 이쁘죠? 네. 많이 먹고 올게. 밥 많이 먹고 올게. 올라갈게. 어씨. 그렇게 개과천선을 위한 노력의 과정을 열심히 밟았던 다운이. 녀석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두두. 그로부터 3개월 후 다시 많이 다운이네를 찾았습니다. 계세요. 순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오랜만에 다시 만난 제작진을 반겨주는 다운이와 마니. 아우, 다운이 녀석 에너지 넘치는 건 뭐 여전한 것 같죠? 많이 다운이 네. 좀 많이 달라졌나요? 완전 달라졌죠. 완전 달라졌어요? 네. 이제는 저 이제 외출도 마음대로 하고요. 일단 이거 치운 거 보면 아시잖아요. 어? 그러고 보니 거실을 설치했던 분리벽이 사라졌네요. 항상 나가면 보잖아요. 그 홈 CCTV를 그때 봤는데 이게 저희 집 이렇게 찍찍이 2개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다운이가 힘으로 밀쳐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글로 넘어와서 저는 이제 무슨 일 나면 빨리 집에 오려고 많이를 또 해코지할까봐. 얼마 전 둘 사이를 갈라놓았던 벽을 뚫고 넘어갔다는 다운이. 보는 내내 긴장했죠. 많이를 장난감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다시 설치한 분리벽이 또다시 뚫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음번에 외출할 때도 벽을 그대로 다시 쳐놨는데 그 다음번에는 많이가 조그마니까 틈으로 지나갔으니까 혼자 있는 게 싫었나 봐요. 틈으로 주둥이를 이렇게 밀고 밑으로 나가서 다운이 옆에 가서 눕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예 치워버렸어요.
이야, 어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강훈련사님께서 장난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산책을 많이 시키고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줘서 너는 이제 재미없어라는 걸 다운이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친구들 강아지 친구들 모임도 많이 하고 산책도 꾸준히 해주고. 그렇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훈련사의 솔루션대로 산책 모임과 사회화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보호자.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변화는 찾아올 수 있었죠. 아, 멋지게 달라진 다운이. 칭찬해, 칭찬해. 처음에는 막 너무 별나다고 학을 뛰셨거든요. 얘가 왜 이렇게 됐니? 철 들었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노견 학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난폭했던 다운이. 이젠 노견 공경 잘하는 착한 반려견이 됐네요. 덕분에 보호자 다희 씨도 마음 편히 외출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안녕. 갔다 올게 많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희 씨가 향한 곳은 바로 뜨거운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체육관. 원투 원투 차차차 원투. 다운이의 문제가 사라지면서 취미 생활을 즐길 여유도 생겼어요. 괜찮아요? 지금 시작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얌전히 잘 있는지 어디 한번 볼까요? 네, 차요. 저 없을 때. 다운이의 공격을 피해 화장실 구석으로 숨기 바빴던 마니. 와, 이젠 스스로 다운이 곁으로 가서 편안히 눕기까지. 아주 다정한 모습이네요. 제가 아예 벽도 분리하고 이렇게 외식도 만들어 할 수 있으니까 세상 좋아요. 큰 걱정거리가 없어지니 다희 씨도 생활의 활력을 되찾았죠. 이게 다 마니 다운이 사이가 좋아진 덕분. 아우,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뿌듯하시겠어요? 네, 뿌듯하죠, 엄청.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산책이랑 뭐 사회화 그거 한다고 달라지겠어?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달라지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알려준 대로 꾸준하게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이미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고 끝까지 솔루션 노력하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봐요. 노견 마니의 안전이 걱정될 정도로 심각했던 다운이의 공격성.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결국 기적처럼 변화는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저도 사실은 정말 노견 마니가 걱정이 됐었는데요. 지금 두 반려견이 사이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니 정말 기쁩니다. 이제 철이 들었다는 다운이 정말 이거야말로 기다렸던 해피니스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교육을 해오신 우리 보호자님께 정말 진심으로 박수드리고 싶습니다. 잘했어. 다음은 지난 8월 방송 당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던 어느 비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옳지. 나와. 옳지.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건지 케이지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녀석. 결국 봉사자의 손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한 발짝 내딛어 보지만 그 모습이 너무도 어색하기만 한데요. 걷는 모습을 보시면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아마 처음 느낀 어떤 흙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느낌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5년 만에 바깥 세상에 처음 나온 녀석은 바로 실험 비글 가온입니다. 모두를 안타깝게 만든 사연의 주인공이었죠. 모 지방대학교 이제 실험실에서 있다가 구조된 아이입니다.
비글이 이제 동물 실험에 쓰이는 포유류 중에서 가장 이제 좀 대표적인 동물인데요. 사람이 장기하고 가장 이제 좀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독성 실험이라든지 또는 뭐 척추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라든지 이런 실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견종입니다.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강아지 중 무려 94%가 비글 견종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오로지 실험 대상으로만 살아가는 이들을 실험 비글이라 부르는데요. 1년 동안 매일 농약을 투여해 독성 변화를 살피는 농약 독성 실험부터 소화제 등의 신약 제품이나 샴푸 등 화학 제품 유해성 실험에도 사용되는 비글. 심지어 의과대학의 수술 실습용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비글이 동물 실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사람을 잘 따르고 또 사람을 좀 이렇게 용서하는 아주 그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거나 뭐 맞거나 뭐 아까 실험을 당해도 뭐 여전히 그 사람한테 원망하지 않고 꼬리를 치고 이렇게 반기고 또 따르는 그런 습성이 다른 견종보다는 탁월합니다. 온순하고 착하다는 장점이 동물 실험체로 쓰는 이유가 된 셈인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평생 실험대에서 고통받은 비글의 삶은 보통 안락사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 실험 기관들은 실제로 그 동물 실험에 대한 과정이나 동물 실험에 대한 자체부터 일단 바깥으로 알리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되든 일종의 비난을 또 받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다행히 안락사 직전 한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돼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도 생긴 가온이. 하지만 여전히 다른 많은 실험 비글들이 처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동물 실험을 줄이기 위한 시민과 기업들의 노력이 뜨거웠는데요. 대체 실험 개발에서부터 동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과 대학이 등장하고 최근에는 실험이 끝난 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법적 절차까지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실험에 관한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동물 실험을 하려면은 반드시 식약처나 주무관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게 반드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라는 그 심의기관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 동물 실험을 하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고 모르니까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국내에는 유기견이나 불법 번식장의 개들로 동물 실험을 해온 대학도 있었습니다. 그 번식장은 사부 등록이 없으면 불법인데요. 번식장 지금 사업자 등록된 데가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우리의 경우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그리고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하나가 더 있죠.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되었다 그러면은 건강한 개체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와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마 우리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을 실험견으로 살아온 가온이가 보호자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더 많은 실험 비글에게도 행복이 찾아오길 소원했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방송 후 9개월 만에 가온이를 처음 만난 비글 구조단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유, 예, 아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오랜만이네요. 이번에도 우리 제작진을 격하게 반겨주는 비글 친구들 여전히 파이팅 넘치죠? 너무 많아졌어요. 예, 그동안 좀, 200마리 정도로 늘었어요. 200마리요? 네. 저는 오셨을 때 한 40여 마리 정도 됐었는데, 네. 예, 지금은 많이 늘었어요. 그동안 주인에게 버려져 이곳에 온 비글들, 그리고 최근 번식장에서 구조된 친구들과 그 새끼 강아지들까지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의 수가 무려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때 실험견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때 세나게 나오고 난 뒤에 거의 다 입양이 됐고요. 이제 한 2마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도 많이 입양됐네요. 진짜 그 세나게 나오고 난 뒤에 실험 동물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요. 또 실험 비글 입양 문의도 많았고, 그 이후에도 실험 비글 계속 몇 마리씩 들어왔는데 다 들어오는데 입양이 되고 그랬어요. 다행히 걱정했던 실험 비글의 입양 문의와 후원자도 급증. 세나게 실험 이후로 거의 한 2배 정도 급증을 했죠. 그럼 갑자기 안 그래도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좀 먹는 게 많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사료까지 갖다 주시니까 진짜 감사하네요. 아무쪼록 여기 가족을 기다리는 많은 비글 친구들에게도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여기저기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봉사자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200마리가 넘는 비글들을 위해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네, 하루에 엄청 많아요. 네, 이런 봉투로 가득한 3-4개씩 매일 나오고 있어요.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봉사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자주 와요. 매주 보고 있어요. 원래 그 전에 생각해 보고 알게 돼서 겨울에 한 번 왔다가 겨울이라서 조금 사정이 아무래도 개가 좀 있었거나 못 오다가 이제 봄 돼서 오기 시작했어요. 가족 단위의 봉사자도 많아졌는데요. 서울에 사는 준혁 씨는 아이들과 매주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실험비글 문제라든가 뭐 이런 유기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랑 계속 이렇게 비글업으로 오는 것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고 교육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지금 이런 이제 유기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실험비글에 대한 어떤 인식 전환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엔 실험 비글 셜록이와 가족이 됐다네요. 다운이 편을 보면은 너무 이제 애들이 이제 위축이 돼 있으니까 잘 이제 애들이랑 못 놀 줄 알았는데 뭐 한 달, 2달 이렇게 지나면서 그냥 실험 비글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거 없고 도리어 더 얌전한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방해꾼 비글들 사이에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보입니다. 누구시죠? 저희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동물복지 동아리 배부관돼서 왔습니다. 저희가 수의학을 배우는 수의학도로서 실험견과 실습견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조금이나마 우리가 밥이랑 물 챙겨주는 거 이외에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봉사 활동하는 방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함께 지내는 실험견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애쓰고 또 다른 실험 비글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도 한다는 수의대 학생들. 정말 멋지죠? 가장 큰 효과는 아무래도 이제 실험 비글이란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 단체를 시작할 때 그게 첫째 목표였는데, 이제 세나게 치른 이후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험 비글 또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실험 비글도 들어왔었고, 실험 기관, 즉 교육 기관에 이제 교수님이나 실험장들도 이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새로운 비글 친구들이 이곳 보호소에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케이지에서 나오는 녀석들. 조금 어리둥절해 보이는데요. 귀 안쪽에는 실험실에서 불렸을 이름, 숫자도 보입니다. 저기 모 실험기관에서 이제 실험을 마치고 이제 은퇴한 애들이에요. 실험견들이네요. 네, 실험견 맞습니다. 그런데 녀석들 꽤나 활발합니다. 실험 후에 마치고 나온 애들 상태를 보면 아는데요. 실험 동물이지만 실험 활동 안에 그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얘들도 이제 그만큼 반응이 이렇게 나와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연구원들이나 애들한테 잘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동안 인간을 위해 희생한 녀석들에게 안락사가 아닌 반려견으로의 새 삶을 선물한 관계자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무척 기쁘죠, 당연히. 아무래도 옛날에 인식이 좀 무조건 뭐 끝나고 나면 안락사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높았는데 지금은 뭐 앞에서 세나게 방송도 됐고 이렇게 나와도 또 좋은 가정을 찾고 또 좋은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아마 많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빠바바바바바바 여기서 잠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강훈련사 직접 전해주시죠.
새날개 속보입니다. 지난 방송 때 실험 비글이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저희 세상에 나쁜 일은 없다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지난 6월 실험동물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로? 진짠가요? 와우, unbelievable. 은퇴한 실험동물의 안락사가 아닌 가정입양을 법으로 만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 유효한 거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만 유효한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고 별로 유효성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럼 동물 실험을 하는 방식이 윤리적이거나 인도적이냐 하면 이제 그것도 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 이제 실험에 참가한 비글의 수만 따져보면 15만 마리, 그러니까 1년에 거의 1만 마리씩을 실험에 참여시키는데 그중에 구조된 애들은 딱 21마리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안락사를 시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실험동물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 동물 실험과 관련된 게 종료가 되고 나면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고생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좀 잘 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동물보호법의 경우 감시 체계조차 미비한 실정이지만 점차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물이 행복하지 않은 지구에서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 결국은 지구라고 하는 이 녹색의 대지를 사람과 동물이 결국 공유하는 건데,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그럼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무엇이 있을까를 따져보면 지구상에서 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작은 노력들을 다해주는 것, 좀 처참하지 않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저는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고, 그게 다른 곳이 아닌 입법부에서 그게 공감대가 좀 더 넓게 형성이 된다면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인 기반들 마련하는 데는 가주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서 평생을 애정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온 실험 비글들. 더 이상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희생되는 동물들이 생겨나지 않길 더 많은 관심과 노력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실험 비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법안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니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새날개 제작진입니다. 제작진이 두부를 처음 만난 건 지난 3월. 당시 두부는 생후 9개월 된 어린 강아지였는데요. 귀여운 외모로 제작진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그런데 요 꼬맹이에게 대투더 반전이 있었으니 머리에 피로한 많은 녀석이 19금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 두부의 열정적인 애정 공세에 애꿎은 담당 PD가 곤혹을 치렀었어요. 그만하라고! 그만! 또 마운팅을 너무 심하게 해서 뭐 인형이든 믿음이 집이든 또 믿음이한테도 굉장히 마운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부의 마운팅은 장소 불문, 상대 불문,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허, 이거 19금 아닌가요? 이거 방송 나가도 되는 건가? 모자이크도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충격이었지 정말. 19금이었는데. 아니 19금이 더 있다고요? 야, 두부 이 녀석 정말 너 세다 세. 자, 그렇다면 5분 전 상황으로 렛츠고. 여느 때처럼 넘치는 양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마운팅에 박차리게 하는 두부. 여보 큰일 났어. 호수가 엄청 많이 바깥으로 나왔어. 어떡해? 열기를 식히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교육방송이니까요. 나 실제 괴로운다. 미치겠네 진짜. 여보 얘 나한테 못 오게 해줘. 어떤 상황인지는 상상에 맡길게요. 아마 생각하시는 그거 맞아요? 나 진짜 하는 거 너무
요 녀석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하, 어디가 좋을까? 휙휙휙휙휙 어디가 좋을까? 그래, 이곳인 것 같은데 여기다. 세야! 은밀하고 조용하게 방 한가운데서 거사를 치른 두부. 그러더니 설마 안 돼! NO! 니들이 이 맛을 알아? 하나 더 먹어볼까? 굿. 쌀은 항상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빨리 정말 치우지 않으면 항상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남은 똥 있잖아요, 조금. 변사체처럼 똥사체라고 그 먹다 남은 똥이 그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작진은 촬영 중 두부가 갑자기 울적해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두부의 이상행동 뒤엔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보호자와 두부의 첫 만남은 그리 좋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학대 전담 경찰로 일하는 성환 씨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됐고, 그것에 홀로 남겨진 두부를 만났습니다. 두부의 배변 실수에 화가 난 주인은 효자손으로 두부를 무참히 때렸고, 이를 지켜보던 두 아이에게도 함께 폭행했던 아동학대 사건이자 동물학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와 아이들은 집을 떠나야 했고, 두부는 결국 혼자 남겨지게 됐죠. 아버지가 가정폭력 가해자인데 아버지는 지금 구속됐고요. 아이들은 지금 2명 다 쉼터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키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급히 입양처를 구해 두부를 보냈지만 반복되는 녀석의 문제 행동에 다시 파양된 게 벌써 4번째.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성환 씨는 두부가 좋은 가족을 찾을 때까지 임시보호를 하기로 했는데요. 두부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길 바라며 따뜻하게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새나게 신청한 거는 이런 문제 행동이 고쳐져 가지고 좀 좋은 주인한테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는 건데, 두부가 문제 행동이 안 고쳐지면 또다시 계속 파양되고 그럴수록 얘는 더 상처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두부의 마음 아픈 사연에 많은 이들이 참 안타까워했었는데요. 다행히 강훈련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두부의 가장 큰 문제였던 마운팅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파악하던 중 강훈련사가 흥미로운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놔두면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막 해요? 보호자님 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보호자님 2분 방에 들어가고 이거 이 친구한테 놔둬볼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느낌에 보호자님이 없을 때 하는지 안 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어머나. 오케이, 감 잡았어. 강훈련사가 발견한 두부의 마운팅 법칙. 보호자가 없으면 마운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 녀석 마운팅엔 관심도 없어요. 이 친구의 패턴을 알았어요. 보호자님이 계실 때 시작을 하고요. 보호자님 들어가면 멈춥니다. 그러고 보니 촬영 내내 이렇게 마운팅을 열심히 하다가도 보호자가 없을 때 얌전히 방석에 기대시곤 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보호자님이 이제 있을 때에 제 생각에는 보호자님한테 가고도 싶고 또 인사도 하고 싶고 놀고도 싶고,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등장하는 순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은데 그게 당장 다 안 되니까 좀 분출이 돼야 됐었나 봐요. 보호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마운팅을 한 거라니 참 마음이 아프네요. 두부를 위해선 마운팅을 생각할 겨를이 없기에 보호자가 많이 놀아주는 것이 특효라고 하네요. 간식을 이용해 노즈워크도 시켜주고요. 사랑받는다는 걸 충분히 느끼면
마운팅을 멈출 거라는 사실. 잘 쓰잖아. 써봐 한번. 또 하나, 배변을 아무데나 하고 먹기까지 하는 두부의 엽기적인 버릇. 이건 원인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곳에서 살다가 실수한다라고 뭐 혼을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면 그게 부작용이 되게 많죠. 근데 아마 그런 이유들이 쌓여서 먹어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쪼개놔요. 두부가 배변을 먹는 것은 마음이 불안했던 탓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내가 정말 여기에 소속됐다라고 느끼는 순간 아마 여기서 소변대변 보는 거, 또 실수하는 거 정말 줄어요. 그러니까 다시 좋은 가정을 만나 정착하면 두부의 식분증은 자연스레 고쳐진다는 말씀. 그렇다면 앞으로 두부는 어떤 가정에 입양되면 좋을까요? 우리 두부처럼 조금 어떤 사연이 있는 친구들은 그 dak연인 곳에 시작하는 것보다 오로지 이 친구한테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가정이 사실은 조금 더 적합하기는 해요. 과연 두부는 진심으로 사랑을 나눌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방송 당시 두부는 임시보호 가정에서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보호자를 만나 한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가족일지, 두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두부야, 어딨니? 그로부터 4개월 후 두부는 과연 어떤 가족을 만났을까요? 새나게 제작진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어머나, 두부네 집 맞네. 두부야, 잘 지냈어? 너 많이 컸다. 아니, 근데 보호자님은 어디 가시고 두부 혼자 마중을 나온 걸까요? 요리조리 둘러봐도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카메라를 내려놓는 담당 PD. 무슨 일이죠? 일 안 할 거야? 네, 안녕하세요. 새나게 PD 이성입니다. 네, 제가 우리 두부의 새로운 보호자입니다. 네, 놀라셨죠? 아니, 이분은 그렇습니다. 새나게 단골로 출연하는 겁쟁이 오브 겁쟁이 PD. 지난 3월 두부편을 담당하는 두부같이 생긴 PD였죠. 아니,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난 2월에 처음 두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연을 맺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두부가 임시보호 가정이었거든요. 생각보다 선뜻 이렇게 입양을 시키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가족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경장님께서 좀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같이 살게 됐죠. 방송 후 두부는 새 가족을 기다렸지만 분양이 결정되었다가도 무산되길 수차례. 인연을 찾기가 무척 어려웠는데요. 그 와중에 두부에게 유난히 애정을 쏟았던 담당 PD가 오랜 고민 끝에 두부를 가족으로 맞이한 겁니다. 근데 이제 동생이 진짜 많이 돌봐주고 있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이성 PD 동생 이기탁입니다. 두부가 가족이 된 후 형제의 일상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일상을 공유하고 정을 나누면서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이 찾아왔는데요. 형제의 사랑을 듬뿍 받아선지 두부는 몰라보게 밝아졌답니다. 웃는 것 좀 보세요. 손 하이파이브. 두부 하우스. 오, 영어도 알아먹네요. 이렇게 딱 하우스에 딱 하고 두부 캔넬. 이야, 말귀도 척척이고요. 잘했어, 옳지. 그리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상천외한 장기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오픈쇼. 오픈쇼요? 자, 이렇게 간식을 캔넬 안에 넣어주면 식은 죽 먹기지. 하긴 해요. 잘해요. 사실 예전에 그 방송 나와서 보여줬던 문제는 거의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요? 그런데 말 끝나기가 무섭게 두부가 뭔 일을 꾸미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에요. 설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마? 안 돼! 19금은 예전에 충분히 보여줘서 안 돼! 웃자, 웃자.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웃자, 갓!
아니 피디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고쳤다면서요? 이게 뭐 훈련한다고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경험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두부야 이거 오늘자. 아하,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마운팅을 잇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마운팅 안 해요? 그렇죠. 이제 관심 없는 거죠. 이제 또 저렇게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고 이러니까. 정말이네요. 역시 새나게 PD. 개 박사까지는 아니지만 제법이죠? 그리고 이 PD 형제의 특별한 양육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땀날 때까지 두부와 놀아주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친구의 막 욕구 같은 거, 놀고 싶은 욕구 이런 걸 풀어줘야 뭐 식곤증이든 마운팅은 다 사라지니까 잘 놀아줘야죠. 두부 같은 청소년견에겐 열심히 노는 게 단연 최고. 이어지는 숨바꼭질 타임. 끝이 없는 놀이. 두부 어디 갔지? 두부가 어디 갔을까? 두부 어디 갔지? 쟤헷 못 찾겠네. 두부 여기 있지. 두부 어디 갔지? 두부 그만해 이제 재미없으니까. 여기 있네. 두부 여기 있네. 두부가 원 없이 사랑받네요. 들어가자. 그리고 또 하나, 건강한 반려견으로 키우기 위해선 산책은 필수죠. 하루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거의 1시간씩 매일 2번. 거의 하루에 한 2시간씩 매일 산책하고 있죠. 역시 이 정도면 두부 보호자로서 합격 맞죠? 학대 당했던 과거도 있고 아기 때부터 그런 과거가 있었던 아이라고는 전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진짜 밝고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기특한 마음도 많이 들고 20년 이렇게 같이 살면은 제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이제 계속 함께 하는 거잖아요. 두부랑 같이 살 날들이 기대가 많이 되고 설레고 그래요. 네,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두부야 살살해야지. 둥기둥기. 훈훈한 이 PD 형제, 두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와, 두부에게도 제작진에게도 정말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몰라보게 밝아진 두부를 보니 정말 기쁩니다. 두부를 가족으로 또 사랑으로 키우고 계시는 우리 희선 PD님 정말 감사합니다. 칭찬해. 오늘의 새나게 뉴스 키워드는 투게더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함께하기 위한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새나게와 함께 투게더.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깐! 저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준비한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130마리의 식용견을 구하라. 그 참혹한 현장을 제가 직접 갑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정관장 지니펫에서 홍삼화물 유기농 사료를, 조아스코리아에서 애견 이발기를, 주식회사 DK코리아 요요시에서 위생용품 세트를, 장보는 강아지와 고양이에서 상품권을, NC생활건강 시리우스 윌에서 맛있는 건강식 사료를, 윈지스에서 반려견 덴탈검을, 마이펫 닥터에서 반려동물 영양제를, ANF에서 홀리스틱 그레인프리 사료를 드립니다.